네, 안녕하세요. 아이스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아영입니다. 네, 오늘 이 파머스 영어 학원에 제가 직접 장비를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네, 되게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일단 파머스 영어 학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고 또 주하연 PD님에 대해서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학원은 이제 통역훈련소라고 그래서 스피킹을 중심으로 이제 입시와 내신을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어학원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저는 영어학원을 9년 차 운영하고 있고, 영어를 가르친 지는 지금 19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것도 하나의 자영업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도 보니까 그 이 상가를 임대로 내놓은 상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 요즘에. 코로나고 해서 이제 상가들이 많이 문을 닫아요. 음, 식당이든 뭐든. 맞아요. 그런 코로나로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 상황도 상황이지만 영어 학원에 음. 특별한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일단 코로나의 여파를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저를 포함해서 가장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사실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인원들이 움직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여파가 많고, 사실 그리고 이제 학원장들끼리 우리끼리 하는 말로는 아 이제 정부가 우리를 버리려나 보다 할 정도로 많은 제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은 맞아요. 많이 힘든 상황은 맞고, 아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플랜 B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음, 플랜 B라면 그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유산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물론 네. 소비자죠. 근데 소비자로서 유산화를 굉장히 오래 섭취를 했고, 유산화가 저의 어떤 많은 건강적인 개선을 이루어 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알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유산화를 또 사업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플랜 B는 유산화였어요. 아, 오케이. 음. 그러면 일단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이 파머스라고 하는 학원이 프랜차이즈 맞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이 학원을 지금 9년 차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맞아요. 예. 그러면 일단 그 내가 한 어느 정도 소득까지 음. 월 어느 정도 순수익까지 올려봤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혹시 공개해 줄 수 있을까요? 최대 맥스라고 아, 할까요? 진짜요? 예. 제일 많이 벌었을 때. 이런 걸 얘기해도 되나? 제가 아마 일반 이제 직장인들, 대기업 이제 뭐 네. 과장급에 한 2.5배까지는 그럼 한 얼마 정도 돼요, 그게? 대충 금액대를 어느 한 구역만 1,500? 1,500 정도. 네. 네, 1,500이면 사실 어떤 사람들은 500만 벌어도 좋겠다고 하는데 네. 이미 학원에서 1,500까지 벌고 그럼 자영업이 한참 잘 됐다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네. 유산화를 사업으로 바라봤을 때 저는 학원이 제일 잘 되는 시점이었어요. 음, 가장 잘 될 때, 어쨌든 열심히 했으니까 잘 네. 된 거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다가 뭐 어쨌든 건강적으로 많이 기울어지면서 음. 이게 유산화 쪽으로 많이 더 제가 마음이 근데 제가 갔죠. 궁금한 거는 이 음, 학원이 잘 될 때 이게 파머스라고 학원만 잘 되는 여기 지역만 잘 되는지 아니면 원래 이 브랜드 자체가 음. 어디나 깔렸을 때 거의 다 잘 되는지 그 수준에 대해서 전 또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주하연 아, PD님이 이거를 끌어올려서 그런 건지 지금 이게 지역은 천안이잖아요. 네. 그럼 지역마다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아,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사실 이 파머스로 바꾼 게 코로나 시점에 파머스로 바꾼 거였고, 그 전에는 윤사생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했어요. 아, 윤 선생 그러니까 많이 들어봤죠. 네. 근데 윤사생 중에서도 솔직히 저는 순수익이 굉장히 잘 나는 구조로 유명했어요. 그러면 조한 PD는 원래 잘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잘했어요. 잘난 척 해도 되겠네요. 네, 네, 네.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파머스도 사실 브랜드를 그 뭐지? 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꿨다고 하는데 네. 오히려 바꾸고 나서 더 잘 된 거예요? 아니요. 사실은 파머스로 바꾸게 된 게 제가 이제 전 유학을 갔다 오지 네네.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순수 국내파라는 네. 이제 그런 꼬리표가 있는 사람인데, 국내에서 스피킹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꿈꿔왔던 그런 모델이 있어요. 근데 네. 가장 근접한 모델이 파머스였고,
그래서 이제 이 파머스라는 거를 들여오고 사실 많은 비용이 나갔죠. 근데 음, 그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음, 그때 코로나가 터졌고 사실은 꽃을 피워야 될 시점에 씨앗이 문드러지는 음, 약간 그런 느낌? 음, 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머스 제일 잘 될 때 유산화라고 하는 플랜 B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네. 선택된 계기는 물론 뭐 건강적인 부분들이지만 그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얻은 이득이 있어요. 사실 이제 유산화를 선택하게 된 거는 그 당시에 돈이 궁하거나 뭔가 좀 경제적인 불편함 때문에 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영어 교육이라는 업이 굉장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들썩이는 영역이고 네, 학원 하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또 동네 입지 이런 거 되게 또 중요한데 신도시가 생길 때마다 구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빠져나가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영어뿐만 아니라 많은 학원들이 휘청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유산화의 어떤 그런 수입이 나에게 큰 의미는 없지만 이게 나중에 나를 조금 내가 이제 공공한 어떤 처지에 놓일 때 나를 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역할을 해줄 거라 생각을 했고 음, 그걸 또 강력히 믿었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뛰었어요. 이제 사실 맨 처음에는 못 모르고 할 때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스폰서님과 해야 한다고 할 때는 솔직히 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음, 학원이 저희가 출근이 오후다 보니까 오전 오후로 미팅을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음. 아시다시피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게 다단계 미래라고 하는 채널이고요. 네, 저희 채널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네트워크 마케팅만 다루는데 제가 네, 오늘 이렇게 자영업자하고 연결되고 또 네트워크 마케팅 부업으로는 하고 계시지만 사실 여기에 자영업자와 네트워크 마케팅 접점에 대해서 음, 어떻게 연결했을 때 이득이 되고 어떻게 음, 연결됐을 때 오히려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파머스 영어 학원에 대한 이득까지 그러니까 오히려 뺏어 먹는다고 할까요? 네, 오히려 학원에 영향이 있다고 할까요? 나쁜 음, 쪽으로. 그리고 오히려 잘 됐을 때는 오히려 이 두 가지 다 끌어올릴 음, 수 있는데 네, 사실 어떤 케이스예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접하면서 이 둘 다 잘 어, 된 케이스예요? 오히려 마이너스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학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음, 이거를 맨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어찌 보면 또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학원이 기우니까 더 빨리 이제 내가 갈아타야 된다, 솔직히.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나는 그동안 내 인생에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길이 아니면 나에게는 어떤 길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유산화를 통해서 다른 길이 있다는 거를 깨달은 것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 세상에 이제 제가 제 업을 좋아했던 것도 누구를 그러니까 아이들을 도와주고 그 아이들이 이제 저를 멘토로 삼고 이제 음, 고등학교를 가고 또 대학교를 가고 또 이제 사회인이 돼서도 저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유산화도 그런 버전이었던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아이들을 대상하던 걸 성인 버전으로 바꿨다는 게 저에게는 그 음, 유산화의 큰 비전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균형을 똑같이 이룰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음, 그리고 학원이 기운다는 거는 내가 여기서 뭔가 애를 써서 끌어올려야 될 시점인데 우리가 판단 미스를 하면은 빨리 갈아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무게 중심을 이쪽으로 확 실어버리거든요. 음, 그러면 학원에서 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분명히 거기서 어디선가 누수가 생겨요. 근데 처음에는 내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계속했어요. 음, 코로나 때문이야. 음,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이겠구나라고 음, 하는데 다른 영어 학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유산화를 같이 하는 나의 어떤 파트너들이 비슷한 현상을 겪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나뿐만이 아니라. 나는 원래 코로나 때문에 이게 기울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파트너들도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유산화라고 하는 이 아이템이 넣으면서 플러스 영역보다는 마이너스 영역이 되는 걸 보면서 네. 사실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뭔가 뭔가 이게 지금 균형이 네, 잘못 깨지고 있다 네, 이런 어떤 맞아요. 생각이 들었다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궁금한 거는 그러면 네, 그 시점이 대체 그러면 유산화 개입돼 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네.
유산화가 들어가서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지 아니면 유산화와 상관없이 원래 마이너스 돼야 되는지 이거를 좀 파악하게 된 계기와 파악하게 된 시점이 언제였어요? 음,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음, 예전에는 이제 아이들이 그만둘 때 예상했던 애들이 그만뒀어요. 음,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그게 그 아이에게 그냥 부담으로 남는다면 사실 누구에게도 윈윈이 아니고 네네. 그런 경우 저는 오히려 이제 부모님을 설득해서 아무 학원도 다 다니지 말게 하라고 할 음, 정도에서는 물론 그런 진정성 때문에 어머니들이 오히려 믿고 보내주신 것도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봤을 때 어떤 아이들이 그만두는데 예상 못한 아이들이 자꾸 그만두는 거예요. 음, 너무나 멀쩡하게 잘 다녔는데 왜 그만두지? 음,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과연 코로나 때문일까? 아니면 음. 내가 균형을 잃어서 집중을 제대로 내 못했다. 집중을 못해서 내가 그런 걸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거품 다 걷어내고 나와 솔직한 대화를 했을 때 제 잘못이었어요. 음. 제 잘못이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그 자기 잘못이라고 느꼈을 때 몇 년 뒤였어요? 그러니까 유산화를 한지 지금 아, 기간이 뭐 네, 먹고 쓰고 제품을 한 먹고 거는 쓰기부터 3년. 3년 되는데 네, 정식 일을 그리고 하면서 영향을 받고 실제로 이게 그게 내 1년 반. 자영업에 1년간 1년 반. 1년 반 정도 네, 됐고 그러니까 1년 됐을 때 몰랐어요? 고개가 갸우뚱하기 시작했어요. 1년 됐을 네, 때. 1년 됐을 때 고개가 갸우뚱하기 시작했고 음, 그때부터 고민이 좀 됐어요. 네. 고민이 됐고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빨리 오히려 더 이쪽으로 빨리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런데 어, 제가 이제 생각을 돌이켜 보면은 그 모든 생각의 중심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네, 내가 살려고. 네, 근데 예전에는 그런 마음으로 저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음, 아이들을 대할 때 나보다는 그 아이를 먼저 생각하고 일했고 유산을 처음 시작할 때도 나보다는 그 사람이 건강하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했는데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우리가 이제 누가 나한테 그렇게 안 해도 심리적으로 뭔가 빨리빨리가 약간 좀 분위기가 좀 그렇게 돼요. 왜냐면 네, 승급이라든지 네, 뭐 네. 직급을 누구는 가고 뭐 막 음, 그런 어떤 구조가 있다 보니까 내가 균형이 이루어진 거죠. 음, 사실은 누가 나를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은 없지만. 음. 제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하신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네, 사실 우리가 원래 정상인들도 반은 거의 이게 맞아요, 날아가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우리가 쇠뇌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쇠뇌가 부자들한테 쇠뇌당하는 거랑 다단계쟁이들한테 쇠뇌당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음, 근데 제가 뭐 여기서 뭐 네트워크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걸 떠나서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제가 아는 또 유산화에 계신 분들 중에 쭈쭈 마사지를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분은 뭐 월 원래 2천 뭐 3천씩 벌었어요. 네, 근데 유산화를 통해서 오히려 유산화 안에서도 직급 가면서 쭈쭈 네, 마사지도 그대로 맞아요. 가는데 옆에 뭐 쭈쭈 마사지 또 생겨가지고 매출 반은 줄였다고 하는데 대신 유산화에서 또 1,000, 2,000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쭈쭈 마사지도 뭐 이렇게 뭐 다른 사람 이렇게 줬다고 이렇게 하던데 네, 어떤 사람들은 플러스 되는데 어떤 사람 마이너스 되거든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사람이 결국 경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경영하는 데 있어서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네, 사실 그때 많이 놓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엄청 근데 많이 이게 무슨 놓쳤어요. 말인지 어떤 사람 몰라요. 현금 흐름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 음, 근데 그거를 언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뭔가 이렇게 재무 구조를 제가 들여다보는 스타일이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웃길 수 있는데 돈을 쫓으면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행복하고 가치 있고 성장하고 그 거기서 되게 큰 기쁨을 느끼고 그럼 항상 돈이 따라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그렇게 움직였는데 어느 날 통장 잔고를 제가 이제 처음으로 들여다본 거죠. 왜냐면 이제 애들이 자꾸 네, 나가니까는 인원이 말도 안 되게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학원 인생이 처음이에요. 이런 제가 학원을 처음 그러니까 9년 전에 처음 운영할 때로 다시 돌아간 기분? 처음 제가 이 학원을 인수를 해서 운영을 했고 정말 무너져가는 학원을 제가 이제 끌어올린 케이스인데 그때로까지 이게 무너져가는 건데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학원에 집중했을 때는 학원을 끌어올렸어요. 그럼 예, 유산화에 집중했어요, 안 했어요, 일단? 했죠.
유산화의 균형을 좀 더 넣어서 집중을 했더니 유산화 끌어올렸어요. 아니요. 예. 자, 이 케이스는 그럼 유산화를 끌어 못 올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스스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누군가의 탓이나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정말 장기전이거든요. 맞아요. 장기전인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음, 뛸 수밖에 없는, 특히나 이제 저처럼 성격 급하고 욕심 많고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제 뭐 학원에 아까도 막 무너져 네. 가니까 상황이,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급해져요. 근데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가 내가 마음이 급하다고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음, 열심히 나 혼자 뛴다고 되는 게 맞아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제가 인지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무리 스폰서님들이 말씀을 해주셔도 내가 이거를 내가 진짜 이 일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리고 자꾸 된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음, 된 사람들만 보면서 저 사람이 얼마 기간에 이거 됐으면 나도 돼야 되는데 라는 자꾸 그런 압박감, 그런 것들이 오면서 내 스스로가 막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막 음, 파트너도 몇 명 없는데 이 파트너들한테 뭘 해줄까, 음, 뭘 복제해줄까, 음, 정말 열심히 음. 찾아다니고 정말 열심히 막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네트워크는 좋은 일은 맞아요. 음. 저는 지금도 유산화를 사랑하고 전 지금도 네트워크가 좋은 일이라는 걸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복제라는 개념을 자꾸 말을 하는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음, 하드웨어를 복제시킬 수는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복제할 수가 없는데 사람이 소프트웨어예요. 음, 그러면 네. 인간을 복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음, 안 음, 되는데, 그거를 정말 해내려면 음, 어 정말 많은 걸 내려놔야 되고 정말 많은 그런 대가 지불이 따르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스스로 이게 생각을 어떻게 해보면. 고급스럽게 얘기해서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 키우는 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우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들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내 파트너들도 하나의 자녀를 낳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파트너들을 복제시킨다고 하는 그 개념이 시스템 안에서 복제된다고 하는 그 개념이 음, 과연 마음대로 될까 음, 이거죠. 실제로 겉으로는 네네 스폰서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속으로는 그게 와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음, 그 무엇보다도 지금 자 일단 저희 PCM을 컨택을 했어요. 네, 예, 저한테 처음에 이제 연락 받았을 때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해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신 분들 코칭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어떻게 풀어야 잘 풀 수 있다는 거를 처음부터 얘기했던가요? 아니면 현금 흐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부터 터치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네. 단순하게 PCM을 컨택할 때 마음이 급하니까 네트워크를 빨리 잘해야 되고, 음, 그러면 이거를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콜드콜이라는 딱 키워드 하나 잡고 PCM을 컨택을 했는데 음, 맨 처음에는 경제를 배워요. 음, 경제를 배우고 경영이라는 거, 비즈니스라는 거, 막 이런 걸 배워요. 음, 그런데 머리가 그때 맨 처음에는 더 복잡했어요. 음, 왜냐면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학원을 잘 하고 있었는데 내가 망쳤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음,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프레임이 아니라 경제 경영의 프레임으로 보면 나는 사실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음, 근데 물론 수직 성장은 못했어요. 그냥 수평적으로는 꽤 잘 살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내 손으로 망가뜨린 케이스. 맞아요. 그거를 알게 됐는데, 그리고 더 웃긴 건 대표님께 네트워크로 빨리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이쪽이 안 된다면 살 길이 이쪽이라 생각해서 이쪽으로 빨리 가야 된다고 했더니 그때 대표님께서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을 여기다 할 수 없는데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셨고 제가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어떤 개념이었냐면 고객을 섬기는 개념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음, 고객을 섬기는 개념이고 그 당시 저에게는 유산화 고객도 있지만 아이들이, 예, 아이들이라는 고객이 있었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엉엉 울었어요. 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던 거지? 내가 음, 지금 난 지금 뭐지? 약간 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음, 엄청난 충격이 왔던 것 음. 같아요. 이게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비즈니스인데 이 비즈니스는 사람이 비즈니스 돼야 되고 사람이 비즈니스 되려면 경제, 경영, 돈에 대해서 인문학에 대해서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무조건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나면 네트워크에서 얘기하는 프레임 자체를 나의 육체로 만들면 안 되거든.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네, 얘기냐면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다단계를 하고 있는지 이건 완전 다른 게임이죠. 네, 맞아요. 예. 네,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개인 브랜딩을 무조건 해야 되고요. 네,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트래픽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내가 적어도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착하고 시간 투자와 돈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하기 위해서 매일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고객이었잖아요. 네, 고객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고객을 걱정하고 그냥 고객의 어떤 그냥 그런 불평 불만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음, 실제로 고객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사람이 이게 문제인데 사실 이게 문제보다 이 사람 본질적인 것들을 고쳐줬을 때 뿌리를 고쳐줬을 때 이 열매가 음, 바뀌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보면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그 전에 바라봤던 관점과 네, 그리고 맞아요. PCM을 좀 그래도 몇 달 접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네트워크 마케팅 바라보고 다시 지금 파머스라고 하는 이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어떤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균형이라는 말 자체가 균형이 될 수 없는 균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연금 플랜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건물이 없으면 사실 뭐 130에서 150 이런 추가적인 수입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유산화를 그냥 내 업을 가져가고 나는 내가 원래 섬기던 내 어린 아이들, 고객님들을 잘 섬기면서 그냥 연금 플랜으로 처음부터 유산화를 풀어 나갔으면은 이렇게 균형 같지 않은 균형을 이루려고 이런 시도조차 안 했을 것 음, 같아요. 그냥 이건 이거대로 가져가고 말 그대로 엑스트라. 근데 그 엑스트라가 메인을 넘어서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균형 같지 않은 균형을 음, 이루게 됐고 당연히 메인이 깨져나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엑스트라를 빨리 더 하려고 했고 음, 그 부작용이 여기저기 다 터져나왔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핵심을 네트워크에 대해서 일의 성격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 못했던 것 같고 우리가 현금의 흐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봤다면 사실 네트워크도 제대로 더 잘 풀어나갈 수 있었고 메인 잡도 무너지지 않았을 것 음, 같아요. 예, 그게 제가 이거를 두 개를 병행하면서 느꼈던 거고 그래서 이제는 아니다였어요. 음, 이제는 그렇게는 아니다. 음, 그렇게 제가 제 스스로 정리를 했어요. 음. 정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선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직접 판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제품을 유통하고자 하는 네.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왜냐면 유산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내 학원에 영향을 줬어. 내 네. 현금 흐름에 영향을 줬어. 네. 마이너스를 봤어. 네. 그랬을 때는 유산화가 미워야 되거든요. 그쵸. 유산화 제품은 아무리 좋아도 그냥 먹고 쓰기만 해도 되는데 왜 이걸 유산화라고 하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앞으로 소비자도 구축하고 왜 이걸 비즈니스로도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해야 되는 다른 아이템 다른 또 학원을 알아본다거나 아니면 학원 추가적 이 학원만 다시 집중해 한다거나 예전처럼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왜 다시 네트워크 마케팅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유산화 빠순이에요. 유산화를 정말 사랑하고 저는 어쨌든 그 마이러 벤치 박사님을 정말 존경해요.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다 내려놓고 제가 그분을 존경해요. 그런데 어쨌든 나는 이거를 계속 먹을 거거든요. 먹고 싶어요, 솔직히. 돈이 있는 한은 먹고 싶어요. 근데 먹는다면 당연히 공짜로 먹고 싶어요. 음, 그리고 주변에서 건강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이 없어서 엄한 걸로 돈을 안 쓰진 않아. 돈을 써. 음, 돈을 쓰는데 건강해지지도 않아. 저 이런 사람들 구해주고 싶어요. 음, 그런데 이거를 메인 잡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수입이 들쑥날쑥하니까 원래 내가 잘하던 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교육을 계속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행복한 건 가르칠 때예요. 그게 어른이든 아이든. 음,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는 뭐 지금 학원이 아니더라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할 건데 이 유산화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 거는 이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이 네트워크라는 생태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리고 이제 이 네트워크로 인해서 얻어갈 수 있는 이제 추가적인 현금 흐름도 저는 굳이 놓고 싶진 않아요. 왜? 음,
그 회사가 이런 혜택까지 주겠다는데 제가 그걸 안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하지만 뻥카를 날리면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뻥카를 날리면서 하고 싶진 않고 정말로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진정성 있게 전달을 해드리고 그분들이 어쨌든 저와 같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면 내가 잘하는 게 교육이니까 그걸 같이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예요. 어떤 사람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고 그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가 될까 관습이라고 하죠. 굳어져 버린 관습. 네. 그 사람이 그 틀 안에 갇혀 있다 보면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맞아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네.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 말하지 않으면 피해를 준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던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는 전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전 그렇게 생각해요. 유산화에서 얼마가 들어오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예요. 왜냐하면 경제 경영을 이해하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 현금 흐름을 더 만드는 거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궁금한 게 이제 그렇게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학원을 완전 죽어가는 학원을 올린 적도 있고 나름 이렇게 과거에 경제 경영을 본능적으로 했단 말이죠. 네. 예,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로 이렇게 올라오신 분인데 중산층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신 분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마케팅한테 당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존의 관습이라고 할까요? 그 기존의 전통이라고 할까요? 네.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이걸 한마디 말로 표현을 못 하잖아요. 이게 네. 뭐 이걸 당해서 뭐 사람이 어떻다니 뭐 그 안에 시스템이 어떻다니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 못 해봤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처음에 시간 투자를 하는데 네.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열정은 가득 차서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핵심이 뭐가 빠지냐면 경제, 경영, 금융 IQ가 없으면 맞아요. 내가 기존에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못된 환경, 잘못된 사람으로 연결됐을 때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다. 자, 우리 핵심은 사실 경제 경영이에요. 맞아요. 우리 핵심은 비즈니스 구축하는 거잖아요. 음. 그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저희 뭐 다단계 미래 시청하신 분들에게 비즈니스 구축하는 것과 다단계를 구축하는 거에 대한 차이점을 그냥 몇 마디로 좀 이렇게 표현해 주신다면 조아영 PD님은 어떻게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는 그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 온 거잖아요. 미국에서 왔는데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중심 기둥은 맞아요. 그런데 그 사업자 분들조차 퍼스널 브랜딩이 안 돼서 자신의 컨텐츠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복제라는 명목 하에 모든 시스템에 있으면 너는 성공할 거야. 아니면은 대가 지불을 해야지. 네가 선택했잖아. 뭐 약간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독립 디스트리뷰터라고 하는데 독립이라는 말을 하지만 팀워크라는 이름하에 독립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근데 또 함께하는 이미 힘이 분명히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정답이고 이건 틀렸어요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했던 건 뭐였냐면 제가 학원을 일으킬 때랑 유산화를 하려고 할 때랑 달랐던 건 뭐냐면 학원은 제가 이거를 내가 나의 브랜드 파워가 있었어요. 내 브랜드 파워를 이미 형성해서 전 학원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족족 다 먹혔어요. 왜?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파워를 갖고 모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개미 집단이 모이거든요. 그 다음에 먹이를 하나 딱 줘요. 그러면서 자 이걸 복제하자. 그러면은 막 그걸 다 복제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가 다 다른데 복제가 안 돼요. 근데 복제가 안 된 사람한테 자꾸 당신은 리더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리더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한테 갑자기 유산화한다고 리더라고 그건 맞아. 말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개인 브랜드 파워를 먼저 세워주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핵심이 경제 경영 이해예요. 왜? 네. 유산화를 사업자로 한다는 건 돈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유산화를 떠나서 유산화는 정말 작은 요런 점이잖아요. 전 세계 경제 흐름에. 근데
흐름을 모르는데 이 점에 집착해가지고 막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하지만 몰랐어요. 음, 그래서 전체 그림을 봐야지 그 안에 네트워크도 어떤 생태계로 굴러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물론 유산화해서 직급 가시고 큰 돈 버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리고 누군가는 너 네가 못 갔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 할 말 없어. 뭐 그쵸 맞아요. 저 그 직급 못 갔어요. 근데 가고 싶지도 않아요. 네, 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내가 원래 유산화를 시작할 때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요. 음, 그 마음이 뭐냐면 마이러 벤츠 박사의 비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원래 그 비전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내가 이거를 가지고 충분히 세상에 이롭게 쓸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 잠재적인 피해를 일으키면서까지 그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그거는 전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진짜 네트워크와 다단계의 차이는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경제를 알고 비즈니스, 사업의 개념으로 다가가는 거냐, 아니면 맹목적으로 주어지는 내려오는 것들을 받아 먹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only one이라는 그 생각을 갖는 순간 사실 그건 전 그거 비즈니스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음.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전 이렇게 느껴져요. 네. 오늘 인터뷰 되게 열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peace.